그치, 이런 말은 녹화할 때 하면 안 되니까 녹화해서 했어. 1학년 반에서는 별 걱정을 다 하더라고요. 저게 알고리즘 타면 어떡하냐고.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선생이 있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별선생이 있어서 올리는 건데 아직도 조회수 5승인 게 있어요. 3학년에 중3에 아직도 조회수 없음이 있습니다. 내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다 보이거든요. 조회수 없음인지 조회수 몇 회인지. 네, 자꾸 그러면 불러서 듣게 하고 갈 겁니다. 자, 진짜 별로지 않아? 불렀는데 인간이야. 왜냐면 난 수업을 가야 돼요. 다 푸셨죠? 푸신 분? 뭔가를 적고 계시는데 다 푸셨나요? 네. 아,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쯤 가면 어디가 나올까? 소수령이나 단답형 아무것도 안 나오는 학교가 복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를 지망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소수령이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 하는데 뭐가 또 같이 나오냐면 조건이 같이 나와요.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쓸 것 뭐 이런 거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문장으로 쓰라 했는데 뭐냐 우리 예를 들어서 뭐뭐 이렇게 쓰면은 점수를 아예 못 받아요. 조건에 안 맞게 쓰면 부분 점수가 아니고 점수를 안 줍니다. 점수를 안 줘요. 그래서 지금 고등부에 보면 여러분 혹시나 뭐 5층에서 출석 체크할 일은 없겠지만은 5층이 고등부거든요. 5층이 고등부인데 거기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붙었다가 예를 들어서 90 몇 점 붙었다가 수정 100점 이렇게 그 소수령 매긴 거예요. 그래서 소수령 거의 다 있고요. 해밀은 100% 있어요. 해밀 고감 100% 있어요. 두루 한솔고는 모르겠습니다. 촌 있어요. 고운 있을 거예요. 두루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 갖고 설마 국어 주관식 없는 거 가지고 고교를 쓰진 않으실 테니까 그죠? 자, 토론은 말싸움이 아니다. 봅시다. 자, 토론을 말싸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왜? TV에서 토론이라고 하는 걸 보니 말싸움이었던 거지 우리가 토론을 먼저 말싸움이라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그죠? 자, 근데 이 문장의 구조를 조금 봅시다. 토론을 말싸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까 말한 그거 까먹기 전에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의 학교가 느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학교를 늘리고 싶으면 새로운 쌤을 뽑아서 내신 때 같이 넣어달라 했습니다. 쪼개서 내가 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 중1, 2 내신을 하길 원하시면 그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학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찍혀도 상관없어요. 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나는 자신 있었어요. 중딩 들어올 때 난 해낼 수 있어서 내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먼저 중등으로 중등할 사람 이렇게 저요 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자신이 없었대요. 중등이 망할 수도 있다 하고 생각했대요. 아무도 없어서 내가 그냥 고등으로만 수질 내려가는 거. 네,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중3은 지금 내 반은 마감이 나 있고요. 중3반 여러분이 중3 가는 거에 있어서 전혀 신규가 마감이 나 있습니다. 신규가 마감이 나 있고 그래서 한 분이 더 들어오셨고 중2도 지금이 10명이거든요. 아마 2-3명 더 들어오면 마감이 날 겁니다. 2명 정도 선에서 아마 마감이 낼 거예요. 그러면 중2도 자리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요. 한번 자랑해봤어요. 나 또 살아야지. 자, 봅시다. 토론은 말싸움이 아니다 해서 토론을 말싸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대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내가 너네 이제 수업 시작할 때 만약에 다 다음 주쯤에 들어와서
갑자기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너네 중에 지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자, 1번 앞으로도 지각을 해달라. 2번 지각하지 마라. 뜻이 뭘까요? 지각하지 말라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토론을 말싸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건 말투상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학교에서 핸드폰 거두나요? 너무 변하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핸드폰 거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네 중에 자꾸 핸드폰을 안 내는 애들이 종종 있어 라고 하면 핸드폰 잘 내란 소리죠, 그치? 뜻이 딱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핸드폰을 우리 원래 학교가 다 내는데 우리 담임쌤은 핸드폰을 안 내게 했었어. 그래서 핸드폰 항상 갖고 있었거든. 왜냐면은 귀찮음에 젖어진 분이었어. 막 애들 아프거나 그러면 집에 전화한다고 핸드폰 꺼내달라 하거든. 그러면은 그 사물함에 열쇠를 잠깐 놓으니까 열쇠 꺼내주고 없으면 기다리고 하거든. 자율적으로 써라. 수업 시간에 꺼라. 대신에 수업 시간에 울리거나 핸드폰을 야자 시간에 만지다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맞았습니다. 그 속이 빈 게 더 아프더라고. 플라스틱으로 해서 단무지라고 불렀거든 우리는. 이런 걸 들고 수행 연습을 하고 계셔. 쌤들 골프 겁나 좋아해. 하고 있어. 하고 있다가 만약에 핸드폰이 울렸다 그대로 연습 상대가 되는 거야. 팍 맞고. 그래서 오히려 자율이 더 무서웠어요. 내고 싶다고 얘기했었거든. 안 된대. 귀찮대. 잃어버리면 책임 못 지겠대.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이 다 모두가 맞았습니다. 자꾸 울린다는 제보가 종종 있어서 진짜 때리더라고요. 자, 토론은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로 우열을 겨루는 것 밑줄. 논리로 우열을 겨루는 것 밑줄. 토론은 뭐래요? 논리로 우열을 겨루는 거다. 논리에 허점 있으면 지고 논리에 허점 없이 상대방의 논리를 이기면 이기는 거고. 자, 여기서 논리란 근거를 통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입증 동그라미. 자, 사실 설명하기 위해 그렇지 이거 이중인 문장이에요. 왜? 입증의 뜻풀이 보세요.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하다라고 돼 있죠. 그지?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하다라고 돼 있지. 근데 위에 뭐라 돼 있습니까? 근거를 통해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 쉽게 쓰기 위해서 그렇지 여기서 근거를 통해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리란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학교 책에 실으려면 입증의 뜻을 찾아보고 하라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통해라고 한 번 더 수식해 주는 겁니다. 자, 입증하는 게 뭐라고요? 증거 따위에 대해서 증명한다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봅니다. 자, 우열을 겨룬다는 것은 어느 쪽의 논리가 더 나은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우와 열을 겨룬다는 거죠, 그지? 잘나고 못하고. 토론에서 논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논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논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네모. 논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네모. 못 치고 방법이 두 가지 나옵니다. 뭐? 토론의 논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 또 뭐죠? 또 다양한 자료 검토해서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 다양한 자료 검토해서 두 개 묶어서 설득력 있게 주장. 자,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토론에서 논제는 의견을 나눌 거리래. 그럼 계속 꼬리를 물고 뭔가를 설명하고 있죠. 이 문제는 또 의견을 나눌 거리.
자,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것 1번 해놓고 가치에 대한 것 2번 해놓고 사실에 대한 것 3번 해놓습니다. 자, 정책에 대한 것 1번, 2번 가치에 대한 것 맞죠? 가치에 대한 것 3번 사실에 대한 것. 자, 실제 토론의 논제는 뭐가 제일 많대요? 정책에 대한 게 가장 많대요. 그죠? 우리 TV 토론 보면 거의 다 이대로 뭘 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게 가장 많다. 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논리의 우열을 따지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TV에서 볼 수 있는 뭐 백분 토론 이런 거 어느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죠? 왜? 정책에 대한 걸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이 논의해야죠. 그지? 그쵸? 여기서 두 명 뽑아가지고 정책에 대해 아무리 논의해봤자 반영이 될 수 있나요? 없기 때문이에요. 자, 갑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등의 관점을 다루는 가치 논제나 증거를 통해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 입증을 다루는 사실 논제. 이게 뭐라고요? 자, 가치 논제가 뭐? 무엇이 좋고 나쁜지, 옳고 그른지. 자, 그리고 가치 논제가 이거 뭐 증거를 통해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 입증. 뭐 사실에 대한 거는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면 이상하게 유튜브 댓글창에서 많이 일어나요. 뭐 지구 평평론에서 지구는 평평해 이런데 댓글에서 지구가 둥근 이유는 뭐뭐뭐뭐뭐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 막 갖고 오죠. 그렇게 해서 그럼 증거만 갖고 올 수 있는 거 뭐예요? 당연히 팩트인 지구가 둥글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걔네가 이기는 거고요. 하지만 귀를 막는 사람한테 못 이긴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은근히 가치 논쟁이나 가치 논제나 또 사실 논제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유튜브 댓글창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것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죠. 욕이 나오고 뭐 비난이 나오고 인신공격 나오고 닉네임용 나오고 그죠? 그렇지만 많이 나온다. 자, 논제는부터 3번 문단에 별표 하나 줘보세요. 문제의 조건이 오히려 문제의 건덕지가 많이 됩니다. 토론은 말싸움이 아니라 제목이긴 한데요. 문제의 조건 가지고 저게 나오잖아요. 그죠? 비판하기 3번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문제의 조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가 제일 많아요. 한 문제를 주고 이거에 비판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문제의 조건에 맞게 다르게 쓴 문장을 고르라 합법과 장문적으로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봅시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평서형 문장으로 하는 것이 뭔지. 찬성 반대가 명확히 구분되게 평서형 문장. 자, 극단적인 예시로 가봅시다. 나는 되게 극단적인 예시를 좋아해요. 자, 여러분이 좋아할지도 모르는 거. 학교에 등교 시간을 10시까지 하나는 벌써 좋아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그냥 내 망상이에요. 10시까지로 해야 한다. 그럼 찬성하는 사람은 10시까지로 하자겠죠. 반대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논제를 내는 거야. 만약에 논제 토론 시키면서 학교의 등교 시간이 10시까지로 안 하는 것은 하느니만 못할까? 여기서 찬성 반대 빨리 내가 10시로 하고 싶어. 찬성 반대 빨리 정해야 돼. 정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 그지?
10시까지로 안 하는 것은 하느니만 못할까? 그러면 야 찬성주가 봐. 저게 뭔 소리예요? 하겠지.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러지 말고 반대도 그럼 내가 10시까지로 뭐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아니다 9시까지 8시까지 와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죠. 그지? 심지어 의문문이라 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한다 이런 방송문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 뭐 몇 시까지 하자. 논리는 뭐예요? 그래야 시간이 적고 효율이 오른다. 무적의 논리 있죠. 우리가 좋다. 그지? 그렇게 형성문으로 써야 된다. 또한 논제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와 같이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쪽으로 정의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쪽. 바꾸는 쪽으로 평서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고 학교의 등교 시간을 10시까지로 해야 한다는 현재 상태를 바꾸는 거죠. 그지? 그래야 찬성 있고 아니다 반대 있는 거지. 여러분 등교 시간 언제까지입니까? 8시 반? 자 8시 반까지 해야 한다고 네. 토론 뭐라 합니까? 응 하면 그래? 안 바뀌네 하고 끝나는 거죠. 그지? 그래서 현재 상태를 바꾸는 쪽으로 평서문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감정적 표현이 당기면 안 된다. 이게 뭐 말이냐면요. 감정적 표현이 당기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여기 하나 쓰는 거야. 내가 너무 10시까지 하고 싶었던 거지.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도 교통체증을 막 피할 수 있으며 모두가 행복하기만 한 10시까지 해야 된다. 그럼 어때요? 이미 뭐 하고 있어요? 10시까지로 하자 찬성하자라고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표현 반영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더 좋아한다 라고 논제 발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이거를 주고 싶어. 그래서 만 18세면 정치도 다 알 만큼 알고 그런데 굳이 안 주는 이런 법이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이러면 뭘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자고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중립하자는 얘기예요. 찬성과 반대해서. 자, 토론에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여기 물결 밑줄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이게 되게 쉬운 책에 나와서 그렇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학원 들자면 더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변론에 변론 그러니까 법적, 법논리학, 법학의 기본 원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현재 상태를 바꾸는 게 논제라고 했지, 그지? 논제고 현재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현재 상태를 바꾸라. 그러면 현재 상태를 변화하자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현재 그대로가 좋다는 사람한테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바꾸자는 사람한테 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현재 상태를 지금 뭔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변화하자. 요거에 찬성 측에 타당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무한도전이라는 걸 본 적 있나요? 무한도전 요 유튜브에서라든가 거기에 보면 길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멤버로 길이 있을 때 법정 공방을 하나 해요. 왜? 무슨 주제로 하냐면 좀 다 큰 어른들이 그때 당시에도 좀 지저분하다 느꼈는데 길이 무한도전 멤버들이 다 해외로 놀러 갔을 때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방에다 오줌을 쌌냐는 상태로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붙어요. 법정 다툼이죠. 토론은 아니고 법정 다툼을 붙어요. 길은 아니라고 하고 고소한 거를 이제 상황극으로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뭘 하는 말이 나오냐면요. 자, 길은 안 쌌다는 입장이고 거기에 유재석, 노홍철, 정영도는 봤다는 입장이거든. 봤다나 이거 들었대. 나중에 막 말이 바뀌어. 예능이니까. 근데 그러면 소변을 봤다는 쪽에서 그 봤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될까? 안 봤다는 쪽에서 증거가 있을까? 봤다는 쪽에서 증거가 있어야 맞겠지. 그치? 안 봤는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봤다는 쪽에서 증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것도 타당성 입증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꿔야 된다는 측에 적절한 얘기가 있어야지 바꾸겠지. 안 바꿔도 된다는 측은 지금이 좋아, 지금이 좋아, 지금이 좋을 때 그거 아닌데만 하면 되거든요. 그지? 그래서 찬성 측에 뭐가 있다? 타당성 입증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꾸자. 그러면 반대 측은 뭐 하면 됩니까? 네가 그런 건 맞지 않아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반대 측에 뭐가 있냐면 논리적 반박이 있어요. 논리적 반박의 보답은 얘가 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가장 싱거운 토론이 뭐냐면요, 찬성 측이 하나도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 토론에서 반대 측은 껄껄 웃어요. 뭐예요? 그냥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왜? 얘가 이미 지율물에 다 하지 못했거든. 얘가 이미 지율물에 다 하지 못했다면 이게 현재 상태를 안 바꾸자는 쪽은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할 필요도 없는 거야. 봐봐, 얘가 지금 바꾸자는 거 설명 못하잖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야 라고만 제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찬성, 타당성 입증의 책임이 찬성한테 있고, 논리적 반박은 타당성 입증 됐을 때 하겠죠. 그치? 오우씨, 말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하는 거지. 말이 안 돼. 문제가 그거야.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오전 6시까지 해야 된다. 근데 말이 안 돼.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 아침형 인간이 성공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도 없어요. 그지? 봐봐라,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만 하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할 때는 이러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그치? 내가 타당성을 입증할 자신이 있으면 어디 쪽으로? 찬성 쪽으로 가고요. 내가 타당성 입증은 못해도 정마의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반대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봅니다. 자, 토론의 논제에 대해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마련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호도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요 자료면은 내가 반대로 가는 게 맞겠다, 또는 요 정도 자료면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어디로 간다? 찬성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근거 자료는 근거 자료 네모, 근거 자료의 조건도 나오네요. 이때 근거 자료는 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겠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극단적으로 이 등교 시간 얘기하는데 갑자기 근거 자료로 이번 5월달에 우리 급식표입니다. 의미 하나도 없죠. 그치? 그래서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믿을만한 자료여야 된다. 그 예를 들어서 날씨에 대한 정책 얘기, 기상에 대한 정책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기상청에서 가져왔어. 오, 믿을만하죠. 그지? 근데 자료를 우리 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던 날들로 가져왔어요. 모두가 인정합니까? 아니죠.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공신력 있는 데서 가져오면 이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통계청 통계, 기상청 날씨 정보, 예를 들어서 법 이런 거는 법무부 거 이런 거 누가 봐도 저기면 어쩔 수 없이 저 자료가 맞는 건 인정을 해야지 하는 것들을 가져온다. 뭘로? 근거 자료로. 알겠죠? 그래서 1번 봅니다.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했는데 도대체 사회자 얘기 언제 나왔습니까? 그죠? 사회자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2번. 자, 2번 기억에서 디귿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정책에 대한 것, 니은 가치에 대한 것, 디귿 사실에 대한 것. 자, 사용 제도는 뭐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정책이에요. 그렇죠? 자, 동물원 허가제도 정책이겠죠. 자, 환경 보전이 경제 발전보다 중요하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뭐가 더 좋은 건지, 무엇이 더 위에 있는 건지 뭐죠? 같이 맞아요. 그지? 자, 쓰레기통을 없애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다. 이거 뭘로 알아야 돼요? 통계로 알아야 되죠. 그지? 통계가 가치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지? 답이 4번이 돼야 된다고요. 쓰레기통 없애면 줄어드는 게 진짜 보여져야죠, 증거로.
그지? 그래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외계 생명체는 존재한다. 존재하면 그대로 사실이고 존재 안 하면 사실이 아닌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자, 3번 이 글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논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각각 쓰세요. 자, 가봅니다. 자유학년제는 확대를 할까? 라고 했죠. 할까? 뭐가 틀렸을까? 형사형을 안 썼죠. 의문형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고요. 자, 나는 없어진 거죠. 여러분 12시 넘어서 게임할 수 있나요? 있지 않아요 이제? 셧다운제 없어졌지 않니? 없어졌어요. 그치? 없어졌지? 자, 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에 대해서 이게 일명 셧다운제였거든요. 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잘 보세요. 유지해야 한다는 뭐가 아니죠? 현재 상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현재 상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왜? 유지한다는 건 지금 상태 그대로라는 거잖아. 유지라는 말에서 이미 틀린 거죠. 그지? 현재 상태를 바꾸는 쪽으로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적혀야 되죠. 그렇지? 유지라는 말에 지금은 하고 있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제대로 하려면은 가 같은 경우에 자유학년제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쓰면 제대로 될 거고요. 나는 유지가 아니고 폐지해야 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지금 폐지된 상황에서는 부활해야 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세상에 지금 중국 빼고 청소년 게임 시간 이제 하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안 하지. 12시 돼서 막 꺼지지 않잖아. 그치? PC방만 10시 돼서 내보내는 거잖아. 그건 아예 다른 법이에요.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아예 다른 법이고요. PC방, 오락실, 어디더라? 또 당구장. 이상하게 당구장, 이상한 건 아니고 당구장. 또 노래방도 22시까지인가? 밤 11시, 12시에 못 가나? 아 그래? 오케이. PC방은 확실히 쫓아내더만. 옛날에 한창 배틀그라운드가 유행일 때 그 10시 되면 헤드폰에서 나오더라고. 밤 10시가 되면 미성년자들은 매장에 계실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게 크게 나와. 그때마다 죽었는데 이만큼 발소리 들어야지 이러고 있다가 밤 10시 이랬는데 죽고 있었거든. 당구장 확실히 맞을 거예요. 내가 당구를 안 좋아해서. 찜질방도 나가? 네. 그래? 왜? 23시가 되면 목욕을 하면 안 되나? 구멍 있어요. 시골에서 학교 다녀가지고 광역시 문구는 20살 때부터 늘려가지고 어차피 찜질방이 어딨어 거기. 목욕탕도 없었어. 그러고 다이소가 없고 아직도 내 동네 가면 다이소 없어. 다이소가 생겼다가 망했어. 정확히는 어디 할머니들 시장 가서 사거든. 다이소가 뭐예요? 그래서 시장 가서 사. 다이소 망했고 패스트푸드점 얼마 전까지 맘스터치밖에 없었는데 이상하게 맘스터치가 먼저 있었나? 롯데리아가 부활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롯데리아에서 중딩들 정모하더라고요. 중딩들 정모하고 이제 나는 남중이었는데 이제 공학 돼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연애질을 하고 그러고는 없어요. 피자집 진짜 나 저번에 집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집 동네 가서 바돌리 피자샵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와씨 여기서 장사가 되나 이랬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요. 찜질방은 진짜 처음 알았네. 자,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하여는 같이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같이 보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풀고 하면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도 집에 가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가기 전에 시간 좀 줍시다. 자, 지속 가능한 관광, 지속 가능한 이런 것들은 거의 교과서에 나오면 좋은 거긴 해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자, 봅시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관광 자원인 알프스 산맥에는 연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부러워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못 가봤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현지에서는 앞다퉈 리조트를 짓고 케이블카를 설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알프스의 수많은 나무들이 베이고 숲은 망가졌다. 자, 관광객 알프스 산맥. 관광객이 엄청 많다. 그래서 리조트 짓고 케이블카지. 케이블카 요즘 보면 밑에 뚫린 거 있던데 타봤니? 밑에 뚫린 거 더 넣어줘야 되더라. 밑에 1,000원인가 2,000원 더 받던데. 그래서 나는 타보고 싶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밑에 막힌 거 탔습니다. 모종의 이유가 뭔지 궁금해?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아, 물론 지금은 그분 존재도 없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알프스의 수많은 나무들이 베이고 숲은 망가졌으면 결국 뭘까요? 이렇게 지속이 되면 알프스의 관광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알프스의 그 풍경 보러 가는 건데 케이블카만 있다 해봐. 그냥 저기 울산 가서 보면 되죠. 그죠? 자, 관광산업이 성장할수록 자연환경이 더 많이 훼손되어 가는 것이다. 관광산업이 성장할수록. 자연 훼손도 높아집니다. 자, 물론 자유만 환경의 훼손이. 자, 그러면 관광산업과 자연 훼손은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비례하고 있죠. 그죠? 자,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 관광산업과 자연환경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계 관광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는 것 밑줄,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는 것 밑줄. 밑에 세계 인구가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그러면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는 것이 여러분 여기 훼손 보이죠? 훼손, 그지? 제발 명예훼손 이런 거 잘 씁시다, 그지? 우어이에요. 우어이 훼손. 자, 훼손 아니라고 알겠죠? 자, 뭐죠?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과제죠. 과제예요, 과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다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는 생태관광 동그라미, 생태관광 동그라미, 새로운 관광 개념이 등장하였다. 에코 투어리즘이라고도 불리는 생태관광은 생태관광, 에코 투어리즘이라고 불리는 생태관광은 관광과 자연의 상생 뭐죠? 한 놈 살고 한 놈 죽는 거니 같이 잘 사는 거니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상생, 서로 상자의 날생자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 미래지향적 건강을 추구한다. 이는 생태 건강을 규정하는 세 가지 요소에 잘 드러난다. 그럼 뭐가 할까요? 규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언급되겠죠. 어떠세요? 봅시다. 자, 첫째, 자연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생태적 가치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자, 세 번째, 지속 가능한 형태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세 개가 뭐다? 뭐에
요소, 생태 관광을 규정하는 요소다. 이렇게 다 충족이 돼야 뭐라고요? 생태 관광이라고요. 그러면 요게 규정하는 세 가지 요소라 하니까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생태 관광이 아니겠죠. 그지? 밑에 나와있죠? 이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생태 관광이라고 불릴 수 없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밑줄.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밑줄. 왜냐면요, 진짜 고난도 문제를 어렵게 되는 방법은 1, 2번이나 1, 3번 뭐 이런 거 티가 나는 보기에 예시를 드려주고요. 하나를 빼놔요. 그리고 생태 관광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 선지를 넣어놔요. 애초에 생태 관광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는 것들이요. 그런 거 있으면 진짜 고난도로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뭐야, 애초에 이게 생태 관광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인지 아니면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면인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란 얘기예요. 자, 생태 관광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래요. 자, 여기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지속성을 지닌다. 환경, 경제, 사회 문화. 사회 문화. 이 중에서 경제가 가장 현실적이에요. 왜? 자, 이거 다 해놨어. 자연의 바탕을 보. 그리고 생태적 가치를 배울 수 있어. 좋아. 그리고 뭐 따로 뭐 자원이 드는 것도 아닌데 대신에 지자체가 관광객 한 명이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손해를 봐.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돼. 맞아요. 그죠? 관광객 한 명이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관광을 시켜준다면 만약에 1000만 명이 왔다. 와우. 그죠? 그러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 경제적 지속이 안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관광산업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함이 이루어지는지, 그치? 그러면 아까는 뭐에서 탈락이죠? 나무 베고 숲은 망가지는 것에서 이미 탈락이죠. 아까 메뉴의 예시는, 그치? 자, 그리고 관광지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큼 관광 갔을 때 철 딱 대목이라 그러지. 그 철에 관광 갔을 때 지역 경제 강제 활성화죠. 강제 활성화, 그지? 이상하게 뭐 밖에서 편의점에서 뭐 예를 들어 포카리 스웨트가 1,100원이나 1,200원이나 하면 거기만 가면 3,000원씩 해요. 그죠? 안에서 강제 활성화 나가잖아요, 우리. 뭐 산천어 축제 아니면은 뭐 무슨 뭐 보령 머드 축제 이런 거 하면 물 한 잔에 뭐 갑자기 2배 하고 강제 활성화인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역 경제 활성화다. 그리고 지역 문화와 지역 주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루어지는지, 그죠? 이게 사회문화적 지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 거기 사는 사람이 괴로워. 뭐 관광을 하는데 막 심야 관광 이래가지고 밤 거기 부산에 가면 강천 문화마을이라고 있어요. 전주 쪽에 가도 벽화마을 있어요. 거기 가면 뭐가 써져 있냐면 진짜 사는 데니까 조용히 하래. 벽화 그려질 때 안에 진짜 사니까. 왜? 거기 가면 모르는 애들 와 여기 니 닮았다니 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 야 니 닮았다 똑같이 생겼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안에 사는 사람 어떻겠어요? 아 우리 집 근처에 벽화 한번 그려놨다가 너무 시끄럽겠죠. 낮에도 저녁에도, 그지? 너무 시끄럽겠죠. 그러면은 거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거기서 만약에 협조문 없이 그냥 떠드세요. 여기는 관광지입니다. 지들이 여기 사는 잘못입니다. 이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나가겠죠. 나가면 자 사람이 사는 집이어서 여기 산에 약간 산길이거든요. 벽화를 보고 다닐 수 있지. 조금만 해질녘인데 사람이 거기 아무도 안 산다 생각해. 조금 해질녘인데 사람이 여기 아무도 안 산다 생각해. 친구랑 둘이 손잡고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 그러면 뒤에서 끼익 소리만 나도 와 이러겠죠. 그치? 더 이상 관광 아니고 거기 공포처럼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거는 지역 주민도 배려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관광산업이 현재만이 아닌 미래를 위한 산업으로 변모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관광객들이 와서 돈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우리나라에서도 생태 관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도는 문화와 자연이 잘 보존된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슬로시티로 지정된 것을 내세우는 한편 뭐 요즘 보면 뭐 보라색으로 칠하고 그랬더라고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뭐 거기 1004개의 섬이 있다고 천사의 섬 뭐 이러던데, 자 슬로시티로 지정된 것을 내세우는 한편 증도를 차 없는 섬, 별 보는 섬으로 조성하여 공해 없는 환경을 유지하고 지역의 전통을 결합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대요. 이러한 노력들은 현 세대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관광 기회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그치? 우리가 만약에 다 써서 다 뭐 망쳐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볼 게 아무도 없다고 쳐봐. 미래 세대 제주도 사진 보고 이 선조놈들이 이 조상놈들이 좋은 건 지들끼리 보고 이런 거 듣지 말자는 거죠, 그치? 미래 세대의 관광 기회도 보호하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1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되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출산율이 문제인 거지 세계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인구 세계 1위가 됐다고 하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겁나 많아요. 걔네 둘이 합치면 한 20매독 되지 않니? 그러면 야, 여기 태어난 것도 어찌 되면 잘 가지. 보통 인도 아니면 중국에 태어났겠지, 그지? 도대체 한 30억 가까이 된다고 치면은 무조건 거기 태어날 확률이 거의 반 정도 되는 건데 여기 태어난 것도 가차긴 하네. 어쨌든 세계 관광 인구 증가하고 있다. 어디 나오나요? 세계 관광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처음에 나오죠. 그지? 세계 관광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그지? 2번에 마지막에 나오죠. 미래지향적인 관광이라고요. 그죠? 자, 3번 생태 관광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그지? 와가지고 뭐라도 사고 뭐라도 손님이 오고 그래야지. 딱 사람만 왔다가 싫어할 거야. 그지?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자, 4번 가장 강조되는 거 뭐라고 했죠? 3문단 첫 번째 문장에 나오죠. 지속 가능성이다 라고 못 박아놨죠. 그쵸? 4번도 맞는 말. 답 몇 번? 5번.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지역 주민도 사회 문화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지속 가능성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벽화마을 가가지고 야, 이 벽화 개목 그래 싸움 나는 거라고요. 그죠? 관광객이 갑이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죠? 그분들도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 감천무공마을 초입에 가면 가장 그게 버스가 몇 대 안 다녀. 자차가 있으면 편한데 버스가 몇 대 안 다녀가지고 거기도 되게 시골 같은 정류장에 내려야 되더라고. 내려서 흰 여울 뭐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다 보면 특히나 애들 데리고 오는 가족들은 뭐에 신경을 쓰면 애들이 화장실 가고 싶어하는 거 되게 신경 써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 벽화마을 어디 있겠어요? 보통 산 중턱이 이렇게 있겠지. 거기서 어떻게? 그래서 그분들이 관광객들 쓰라고 밖에 화장실 지어놨더라고요. 그럼 청소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종의 관광객들 오셔가지고 편하게 구경하고 가라라는 배려겠죠. 그게 같이 사는 거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가가지고 민폐짓만 했다.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뭐 가정집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혹시 있는 물 얼마예요? 지금 삽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오케이? 자, 2번 갑니다. 보기에 가와 나를 활용하여 이 글을 보완하고자 할 때 그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 캐나다의 남동부에 있는 헬리팩스는 배를 타고 나가 대서양의 고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서양의 오염이 극심해지면서 고래의 개체수가 감소하여 헬리팩스는 관광지로서의 유명세를 잃어가고 있다. 그치? 배 타고 나가가지고 고래 보면 겁나 신기하겠죠. 그치? 고래가 물 보면서 쫙 가는 거 보면 겁나 신기하겠지. 근데 고래가 없어. 그럼 뭐만 남아요? 배 타고 멀리 나가는 것만 남아. 왜 하는데? 그죠? 그래서 관광하러 안 가겠죠. 배 타고 대서양 멀리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래 찍어서 인스타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나 제주올레길은 2007년 1코스가 조성된 이후 2012년에 총 21코스까지 완성된 제주도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원래는 집 대문에서 마을의 큰 길로 이어지는 아주 좁은 골목을 가리키는 말인데
제주도의 본래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것에 중점, 본래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것에 중점 밑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는 방향도 밑줄. 뭘 고려한 거죠? 지속 가능성 고려한 거죠? 그치? 지속 가능성 고려한 거고 생태, 자연을 바탕으로 뒀다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봅시다. 자, 1번 1문단에서 가를 활용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이 관광산의 위치의 사례를 추가한다. 그쵸? 이게 돼야겠죠. 그지? 그럼 2번 볼게요. 1문단에서 가를 활용하여 훼손된 자연환경 복구 언제 했는데요? 필리펙스 훼손된 자연환경 복구했대요? 몰라. 그죠? 그거 안 되죠. 2번 아니고. 자, 3번. 이 문단에서 가를 활용하여 관광과 자연을 상생하도록 하는 생태 관광의 예시. 필리펙스 생태 관광입니까? 아니죠. 그냥 망한 관광 사업 일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3번도 아니고 4번. 3문단에서 나를 활용하여 생태 관광이 지역의 경제적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부각한다. 올레길에서 돈 많이 벌었대요? 모름. 그치? 여기서 안 나와 있잖아요. 그치? 모른다고 해야 돼요. 자, 5번. 4문단에서 나를 활용하여 관광산업과 전통문화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설명한다. 자, 관광산업과 전통문화 나를 활용하여. 자, 저기 보면 전통을 결합한 거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관광산업과 전통문화가 이거 제주 말이라고 했지. 전통을 살렸다고 했나요? 제주 말이라고요. 그냥 이 길이라고요. 자연환경 훼손하지 않았다는 건 알겠는데요. 제주도 전통인가요? 모르나요? 이 말을 쓴다고 해서 제주도 전통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답은 1번이 된다는 겁니다. 밑에는 회수 수요마다 상생 정도 되겠네요. 고르면 딱 시간이 맞습니다. 이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같이 하면 딱 맞는다 했는데 이럴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단어 외워보시고 단어 다시 올려드릴게요. 단톡방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단어 외워보시고 숙제 오시고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내가 바로 수업이라 아마 밤에 새로 파져가지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얘기할 거 있니? 안녕히 계세요. 천천히 오는 건 이제 찾아왔을 때 얘기지. 그것 좀 꺼줄래? 빨간 버튼 눌러줘.